2007년 10월 1일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간, 중국 허난성 저우커우시의 한 외진 작은 시골 마을에선 보통 다들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. 저녁 9시? 이 정도 때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참 꿀잠 자고 있을 시간이었어요. 그런데 원래라면 고요해야 할 마을에서 갑자기 시끄러운 고함과 욕설 소리가 들려옵니다. 가장 먼저 잠에서 깬 사람은 린위 펀이라는 마을 주민이었어요. 고함과 욕설 소리가 바로 옆집에서 들려왔기 때문에 그 옆집에는 70대가 넘은 다이청룽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도 모두 각자 가정을 꾸려 외지로 떠나 그는 몇 년 전부터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. 고함과 욕설 소리가 옆집에서 들려온다는 것을 알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다이청룽 집에 도둑 든 거 아니야? 였습니다. 그래서 그는 즉시 몽둥이를 하나 들고 다이청룽의 집으로 향했어요. 도와주려고. 그런데 린위펀이 다이청룽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순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. 평소 성실하고 온화하던 다이청룽이 되게 당황한 표정으로 바닥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곳에 온몸이 피투성이인 남자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. 이때 다이청룽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. 원래 시댁에 있어야 할 다이청룽의 딸 다이위레이도 아버지 곁에 함께 있었어요. 마찬가지로 이 딸 또한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. 갑작스러운 소란에 마을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들었습니다. 그리고 그들 중 누군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자를 알아봤어요. 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자 팡즈위안 아니야? 팡즈위안 다름 아닌 다이청룽의 사위이자 다이청룽의 딸인 다이위레이의 남편이었습니다. 아니, 사위 팡즈위안 과다출혈로 사망했어요.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걸까요? 장인어른이 딸과 함께 사위를 죽였다? 이 소식은 즉시 마을에 큰 충격을 줬고 여러가지 추측과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. 하지만 놀란 마을 사람들이 제대로 반응하기도 전에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져요. 다이청룽과 그의 딸 다이위레이가 파출소에 자수했다는 거예요. 자신들이 팡즈위안을 죽였다고. 그런데 여기서 의외의 반응이 나옵니다. 진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딸 다이위레이를 동정하면서 오히려 그의 아버지를 막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. 당신이 당신 딸의 인생을 망쳤다고. 아니, 도대체 이건 또 무슨 상황인 걸까요? 다이청룽은 도대체 딸에게 어떤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던 걸까? 맨 첫 사건의 시작은 1998년 설날 전날이었습니다. 외지에서 일하고 있었던 다이위레이가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듣고 놀래가지고 밤새 고향으로 달려온 거예요. 슬픈 마음으로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는데 이 과정에서 다이위레이는 가족들이 뭔가 날 대하는 행동이 좀 이상해진 것 같다라고 느낍니다. 처음에는 어머니가 막 돌아가셔서 다들 얼마나 슬퍼요.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다들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. 하지만 다이위레이는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이상한 얘기를 하나 듣게 됩니다. 어머니의 장례가 끝난 지 채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아버지가 갑자기 둘째 오빠한테 너 결혼 준비 시작하라고. 아니, 우리 오빠 사귀는 사람 없는데 누구랑 결혼을 한다는 거야? 거기다 엄마 방금 돌아가셨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야? 다이위레이는 이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. 그런데 또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. 집안의 이모와 외할머니가 야, 이 기집애야, 네 둘째 오빠 장가가면 그 다음은 너야. 에? 내가 우리 오빠 다음으로 결혼해야 된다고? 나 사귀는 사람 없는데? 아니, 이게 무슨 말이야? 이모와 외할머니한테 막 캐물으니 이들이 하는 소리가 아유, 이거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네 아버지가 자식들 맞교환하기로 했어. 아니, 자식들 맞교환 결혼을 시키기로 했다고. 맞교환 결혼. 당시 19살이었던 다이위레이는 맞교환 결혼이요? 이 단어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. 하지만
아버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평생을 결정해버렸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. 내가 결혼해야 할 상대가 마을에서 아주 평판이 안 좋은 팡즈위안이라는 것까지 말이죠.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녀 놀래가지고 바로 아버지를 찾아갔어요. 처음에는 어떻게든 이 혼사 무조건 취소하려고 했습니다.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반대할 생각까지 했죠. 하지만 아버지 왈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. 아버지가 자식들을 상대로 막교환 결혼을 진행한 이유? 네 죽은 엄마의 마지막 유언이었어. 이 다이위레이의 둘째 오빠가 예전에 꽤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. 그 사고로 인해 한쪽 다리에 평생 장애가 남게 됐습니다. 사고가 난 후에 약혼했던 결혼이 예정되어 있었던 약혼자와도 헤어져요. 다리에 장애가 생긴 탓에 둘째 오빠의 혼사 문제는 부모님 두 분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됐습니다. 임종 직전까지 어머니가 끝내 마음을 놓지 못한 것도 둘째 오빠, 둘째 아들의 혼사였어요. 어머니는 다이위레이의 아버지에게 어떻게든 둘째 아들에게 아내를 얻어주라고 당부했습니다. 그리고 얼마 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그날 아버지는 이 문제를 그녀의 외할머니 그리고 다섯째 이모와 상의를 했고 그렇게 이 황당한 혼사를 결정하게 됐던 거예요. 자, 여기서 막교환 결혼, 이 결혼이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 둘째 아들이 장애가 있어 결혼이 힘들었어요. 그러니까 팡즈위안이라는 남매가 있었단 말이에요. 이 아버지가 그 팡즈위안 부모한테 우리 둘째 아들이 장애가 있는데 그쪽 딸들 중에 괜찮은 애 있냐? 그 딸과 우리 아들 결혼시키자.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팡즈위안 부모 입장에서는 뭔가 좀 연애 결혼도 아닌데 우리 딸은 장애도 없는데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결혼을 시키려고 하지 않겠죠. 즉 이에 조건을 건 겁니다. 너네 아들도 있지? 장가 못 간 골칫거리 아들이 있다며. 우리가 장애 있는 둘째 아들 말고 멀쩡한 딸도 하나 있거든? 우리 딸을 니네 문제 골칫거리인 아들한테 줄게. 이렇게 된 거예요. 서로 맞교환. 우리 장애 있는 아들과 니네 정상적인 딸, 니네 골칫거리 아들과 우리의 정상적인 딸, 이렇게 서로 맞교환을 하자고. 이렇게 되면 우리 둘째 아들 결혼 보는 게 돌아가신 우리 아내 꿈이고 소원이었는데 이거 이루는 거 아니에요. 둘째 오빠 입장에서도 자기 장가를 가게 되는 거고. 그렇게 얼떨결에 다이위레이의 결혼까지 정해져 버린 겁니다. 그녀와 결혼하기로 정해진 팡즈위안 평판 아주 안 좋았어요. 어릴 때부터 자주 남의 물건을 훔치는 등 좋지 않은 짓을 하곤 했기 때문에 어느 집의 딸도 이놈에게 시집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막교환 결혼 제안이 들어왔을 때 팡즈위안의 부모님 두 손 들고 환영했어요. 그 집에선 이놈이 골칫거리였거든. 그렇게 이 두 집안은 금세 합의에 이르렀고 우리 딸 다이위레이가 이 사실을 알게 돼 혼사가 깨질까봐 아버지는 집안의 다른 사람들한테 당분간 이 일을 우리 딸 다이위레이에게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. 하지만 현재 진실을 알게 된 다이위레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. 이게 무슨 상황이야. 당연히 여러 번 아버지와 크게 다퉜고 죽어도 그 집에 시집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.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. 아버지한테 화를 엄청 내고 바람 쐰다고 다이위레이가 마을을 한 바퀴 도는데 우연히 아버지가 이제 홀로 어머니 무덤가에 앉아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. 여기서 자식 마음에 너무 아팠던 거죠. 그 모습에 약해져서 결국 그녀는 짜증나 진짜. 할게요. 그 결혼. 이렇게 된 거예요. 즉 다이위레이 온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희생한 겁니다. 실제 한 인터뷰에서 왜 받아들였냐, 왜 한다고 했냐 물어봤을 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. 어머니도 안 계신데 늙은 아버지를 더 이상 힘들게 할 수 없잖아요. 당연히 다이위레이는 이 잘못된 결혼에서
어떤 행복도 바라지 않았어요. 하지만 불행도 바라진 않았어. 그녀는 이 결혼이 불행의 시작이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. 결혼 후에 그녀는 팡즈위안이 무능하고 게으를 뿐만 아닌 술도 심하게 마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. 가장 큰 문제는 술만 마시고 곱게 처자면 양반이지 골칫거리 새끼였어요. 술만 마시면 그렇게 아내인 다이위레이를 때리고 욕하고, 이에 견디다 못한 그녀, 여러 번 친정으로 도망쳐 나와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이런 처지를 막 울면서 하소연했습니다. 하지만 아버지가 뭐 어쩔 거예요. 자기가 주도해서 막교환 결혼한 건데 이거 뭐 물을 거야?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건 못 살겠다고 펑펑 우는 딸을 잘 달래고 달래서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것밖엔 없었습니다. 불행한 결혼 생활이었어도 그래도 할 건 다 했어요. 자식을 셋이나 낳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팡즈위안 플러스 그의 집안이 완전히 남아 선호사상 집안이었다는 거예요. 아들이 짱이야. 그런데 웬걸 이때 다이위레이 딸만 셋 낳습니다. 어떻게 됐겠습니까? 완전히 그녀 벼랑 끝으로 몰린 거예요. 딸만 셋 낳았다고 아주 그냥 시댁이고 남편이고 나를 아주 죄인 취급해. 팡즈위안의 행동 또한 더 심해집니다. 술 마시잖아요? 이제 아내만 안 때려요. 딸들까지 때리는 거예요. 거기다 물건까지 막 집어 던져. 2007년 10월 1일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부부 사이에 또다시 싸움이 일어났고 또 애들까지 막 때리네. 새 아이가 목 놓아 우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 이 다이위레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? 이놈의 집구석에서 단 1초도 살고 싶지 않아. 그날 저녁 남편이 방심한 틈을 타서 그녀 새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쳐 나옵니다.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몇 시간 뒤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이놈 팡즈위안이 술을 진탕 먹고 장인인 다이청룬 집에 찾아왔네. 다이청룬과 다이위레이 이 부녀는요 팡즈위안의 말투만 듣고 바로 알았어요. 이놈 지금 완전 꽐라 상태다. 지금 문 열어주면 무슨 일 날 수도 있겠다. 그래서 문 앞에서 막 욕하고 지랄하는 팡즈위안 문 안 열어줍니다. 그랬더니 이놈 더 격분하기 시작해요. 어디서 몽둥이 같은 걸 하나 구해와가지고 그걸로 막 장인어른 집 대문을 막 두드리면서 욕을. 야, 내가 너 여기 있는 거 모를 것 같아. 이 허름한 문으로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냐? 얼마 안 가 발로 문을 차 그 문을 부숴버립니다. 그렇게 한 손에 몽둥이 딱 들고 장인어른 집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. 이 상황에 다이청룬과 다이위레이 얼마나 놀래요. 겁에 떨고 있는 딸과 세 손주들을 본 다이청룬은요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예요. 용기 내서 팡즈위안을 막아섭니다. 그랬더니 이 팡즈위안 지가 이 노인보다 더 젊고 더 힘이 세거든. 술 취한 지금 장인어른이고 나발이고 안 보이는 거예요. 그대로 몽둥이 들고 장인어른인 다이청룬을 향해 휘두릅니다. 이 모습을 본 다이위레이, 아니 이 새끼가 우리 아빠를 치려고 그래. 놀래가지고 바로 팡즈위안에게 달라들어 그의 손에서 몽둥이 뺏어요. 그러면서 이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시작됩니다. 결국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 팡즈위안을 때려 눕혀요. 아니 이게 참 그런 게 팡즈위안이 술 처먹고 그냥 고이 잤으면 몽둥이 들고 난리친 건 이놈이었잖아요. 정당방위로 인정이 안 돼요. 그래서 결론은 2009년 2월 27일 고의 살인죄로 아버지 다이청룬 무기징역이 나옵니다. 딸 다이위레이는 징역 12년 나와요. 이 딸 다이위레이가 징역 선고 받을 때 진짜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아버지를 손가락으로 딱 가리키면서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. 내 인생 이렇게 만든 거 다 당신이라고.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라고.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라고. 막 울분을 토하면서 펑펑 울었대요. 하지만 이미 일은 모두 벌어졌죠. 이 막교환 결혼으로 인한 비극은 겉보기엔 이렇게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. 다이위레이의 세 자녀와 두 가정에 남긴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. 어떻게 들으셨나요?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
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.